자, 경기만 보면 금리는 내려야 한다. 한국은행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6에서 1.7%를 전망했다는 기사입니다. 심각하죠? 예.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된다. 얼마 저번 방송에선가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부의 25년도 경제 성장률은 1.8%를 예상한다고 말했던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은행에서는 그보다 한 수를 더 떠서 1.6%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보시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비상계엄 이후 최근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종전 전망치인 1.9%도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부진한 수치였는데, 이전에는 그럼 1.9%로 25년도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했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것은 그보다 더 낮은 1.6%, 하향 조정된 데다 주요 기간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 그래서 23년 이후 2년 만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가시화됐다는 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24년도 작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2%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2.06%가 그래요. 2% 살짝 넘는 수준. 1%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올해에는 경제 성장률이 그보다 훨씬 더 낮은 1.6% 정도라고 한국은행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더 보시죠. 보시면 16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하는 총재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에 모든 위원들이 경기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다라고 해서 저거죠. 예. 지금 경기 상황만을 봐서는 금리를 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죠.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거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때 못 내렸죠. 왜? 환율 때문에. 자, 올해 그러면 성장률이 왜 이렇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 참 크죠, 그죠? 아직 끝이 안 났죠. 예. 지금 현지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되어 있죠. 예. 지난해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이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의 출탄핵 정국 등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됐고, 이에 따라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이 소비 등 내수에 영향을 미치며 올해 성장률을 약 0.2%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12월 달에 있었던 1, 2, 3 비상계엄 사태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예. 그러한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탄핵 정국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죠. 예상으로는 2월달,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달 중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인지 탄핵 기각인지 결정이 날 거라고 하는데, 모르죠. 그것도 돼봐야 알죠. 얼마나 또 지루하게 법정 공방이 이어질지는 가봐야 하는 거지만은,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식이든 이렇든 저렇든 결정이 빨리 나야 한다. 그래야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일상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 이후에 실제로는 24년도 4분기부터 예, 성장률이 지금 매우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 기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게 12월 달에 계엄 사태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이번 분석은 정치 불확실성이 올해 1분기까지 계속되다가 2분기에는 점차 해소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했다. 만약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추가로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빠르게 결론이 나야 한다.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 확대 등에 대응해 하느니 다음 달에는 2월 달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대세다. 권한 대응 체제에서 추경을 비롯한 경제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예.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서 뭐 그런 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금리를 못 내렸지만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2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3%에서 0.25%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 예. 어떤 뭐랍니까? 간복이랍니까? 뭐 그런 먼저 좀 던져내는 그러한 그 분위기 보는 그런 기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행간에 깔려있는 내용들은 나는 정말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 근데 지금 이전에는 환율이 별로 안 좋았잖아. 1월 달에는 환율이 안 좋아서 금리를 못 내렸어. 하지만 2월 달에는 환율이 좀 안정되고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는 이번엔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런 시그널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6%대라는 것들은 심각하죠. 거의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내수 경기는 거의 뭐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나마 우리가 지금 수출로 버티고 있는데 내수 경기는 정말 좋지가 않다. 정말 좋지가 않다. 내수 경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건설인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 경기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뭐 눈만 뜨면은 요즘에 보면은 뭐 대형 건설사들 부도 소식들을 볼 수 있죠. 얼마 전에 신동아 건설입니까?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 짓는 신동아 건설의 뭐 법정 관리 소식도 나오고 있고, 예. 계속적으로 지금 건설사들의 부도 파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간은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제1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정치적으로는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겠지만은 1분기 내지는 늦어도 2분기 안에는 어떤 식으로는 해결이 되겠지만은 어떤 정권이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현재 국민의힘이든 여당이든 어디에서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제1의 경제 운영 목표는 바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것들. 요게 제1의 목표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침체된 경기를 그냥 넋 놓고 보고만 있을 그런 정부는 아무도 없겠죠. 예. 결국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를 낮추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내수 경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 간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 보시면서 그 정부의 그 스탠스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이 분위기를 반영시키기 위한 무언가의 필살의 카드는 하나 필요할 것이다.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시장을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또 말씀해 주시면 싶은 내용이 그런 건데, 현재 경기 침체라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경기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경기 침체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경기 호황이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기 호황, 제가 기억하기에 경기 호황은 80년대 후반에 3저 호황이라 해가지고 경기가 아주 호황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86년, 87년, 88년, 89년 이 정도 시기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 시기가 아마 3저 호황 시대라 해가지고 그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절이라고 알고 있는데, 3저 호황이 무엇인가?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입니다. 저금리, 저환율, 저유가. 요걸로 대표되는 것들이 3저 호황 시대였거든요.
그 반대가, 정확하게 반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요것들이 현재 그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환율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아직도 많이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그거는 뭐, 또 더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는 일정 정도 뭐 용인한다 치더라도 1,500원 넘지 않고 1,400원 초반대에서 정리된다면은 환율 문제는 뭐 일다가 진텐다 보더라도, 그리고 유가 문제도 80달러 넘어가지 않고 70달러 초반 정도에서 안정화 된다면은 그 남은 건 결국은 이제 금리거든요. 현재의 기준금리 3.5%가 너무 길게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고금리가 1년 반 동안 유지가 되면서 경제 정책 운용하면서 취약한 부분에서 바로바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건설사의 부도 문제들.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못 버티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동원 건설 같은 중견 건설업체들도 픽픽 쓰러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의 원인을 그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에서 비롯되다고 봤을 때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 금리부터 빠른 시간 내에 인하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